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된 책, 이제 제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채널이지만 역시 미래는 역사,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웃 일본의 대표적인 주식 명인에 관련된 책들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책대 재개콘으로 오랜만에 준비해봤고요. 혼마 문해이사라는 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실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고래가 긴조 역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특히 20, 30대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이들의 명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한번 좀 천착을 해보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요. 일본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게 이제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게 되지만 일제 시대 때도 있었어요. 일제 시대 때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이미 분명히 맹하기를 걷고 있던 것은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선물 시장이 쌀 선물 시장이 이미 17세기에 오사카에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선물 시장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일본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일본이 또 가까웠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앞서가 있던 그런 저거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80년대는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국보다 더 잘 나갔잖아요. 10대 기업 중에서 8대 기업이고 그때 아마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그때 해외 투자가 지금처럼 활성화됐으면 아마 지금 동학 서학계의 대부분은 미국 주식이 아닌 일본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정말 그 저 뭐 제가 이제 고대 일문과를 나왔는데 일문과를 나오면 거의 경영대보다 출신 지업이 더 잘 됐던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일본계 회사나 일본계 은행사 증권사에 취직하는 것들 이 경우는 정말 적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일본은 관심도 없어졌죠. 우리보다 이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정도로 그죠. 어떤 분야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는 나라지만 주시장에서 저는 여전히 공부할 게 많다,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주시장이 89년도에 최정점을 찍은 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바닥을 기다가 2011년도 이제 2013년도인가요? 그 아베 국민 농지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2021년에 결국 저점을 뚫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주식 투자자의 10명 중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10명 중 1명이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조금 더 3프로TV나 이런 방송에서 일본 주식에 투자 가이드를 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2019년도 한일 무역 전쟁 이후에 조금 일본이랑 거리가 좀 더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캔들 차트.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장대양봉, 장대음봉, 적산병, 흑산병 이런 말들을 만든 사람이 오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랑 그리고 일본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오늘은 이제 일본 주식시장의 신 고레카 긴조라는 사람이랑 역시 혼내인 문해이사. 재밌는 게 고레카 긴조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거래의 신 혼내 문해이사는 1700년대에 태어나서 17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초반에 둘 다 80세 이상으로 길게 오래 살았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는 알 수 없죠. 혼나 문해이사가 먼저 죽었으니까. 고레카 긴조는 혼나 문해이사를 되게 존경했고 고래가 긴조만큼 유명한 우리나라 일본 주식 투자자 중에 사학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학감이 불황에 관한 사학감이 투자법의 저자인데 이 사람도 곤내 문해이사를 되게 좋아했고 제가 혼마 문해이사라는 이사 이름을 일개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제 제 일문과 후배 중에 아마 제가 이름만 알면은 되면은 이제 너무 유명한 뭐 수천억 대를 번 이제 펀드 매니저를 준 개미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내노라는 그쵸 펀드 매니저를 다 뚫고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수익률 2100%로 압도적인 1위로 아마 기록이 없을 겁니다. 아마추어인 대학교 4학년이 수익률 내서 펀드 매니저를 박살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현주 미래에셋 그쵸 회장한테 스카우트 돼 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자기 돈을 차려 가지고 20억 가지고 지금 수천억 원을 만든 인물인데 제가 이제 네가 그렇게 주식 투자할 때 하는 바이블이 뭐냐고 할 때 그냥 1초의 고민도 없이 혼만 문해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본 쌀 선물 시장이랑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마 문해이사를
그렇게 연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사케다 전법이라고 있어요. 사카다 전법이라고도 하고 사케다 전법인데 그걸 연구하고 연구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최근에 제가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친구가 후배가 뭐 차트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쵸 바로 우리가 그 차트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이제 윌리엄 오닐이나 미국의 이런 사람들도 에드리엇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마 혼마 문화이사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마 문화이사의 이제 캔들 차트 우리나라 그죠 예, 사케다전법은 진짜 이제 고전 중에 고전이고 정말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쌀 시장에 그쪽에서 돈을 번 거예요. 매점 매석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번 겁니다. 아마 당시 18세기, 19세기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고레카 킨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학력은 초졸이에요. 1893년인가 태어났고 아마 그리고 11살 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산동반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저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잠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군수기지를 어떤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뭐랄까 이제 한국인들에게 되게 우호적이어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좀 뭐라면 이제 상급 직원을 한국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들이 그쵸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절대 그 이제 임금이나 이런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45년 8월 15일에 처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코라카 겐조를 고마히 여겨가지고 이제 무사히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예. 근데 여하튼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일본 총독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 도제 히데키가 이제 사임하고 나서 일본의 총리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고시인가요? 예. 이 사람이랑의 되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좀 양면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고레카 겐조는 그래서 신일본 제철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아주 잘 나갔을 때 신일본 진처 스미토모 공소이랑 그리고 일본 시멘트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원자재나 철강 이런 이제 투자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70년대가 80년대 이제에 어 1년에 한 우리나라 지그 당시 돈으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벌어서 일본의 네로라는 재벌을 제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소득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고레카 긴전. 예. 두 전설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혼메미네이사는 이제 돈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업황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쌀이라는 게 가격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란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 가격을 미리 정하고서 그쵸 파는 건데 사실 6개월 뒤 9개월 뒤에 어떻게 그쵸 업황이 될지는 그쵸 그건 여러 가지들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거의 한 번에 실패도 없이 그쵸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쉽게 말하면 쌀 선물 그땐 주식시장이 이제 일본은 자본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삼선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건 어쩌건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 탐욕을 적절히 통제를 하고 정신 수양을 많이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고요. 예. 원래 집안도 부자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부자였을지 그냥 이제 그 과정에서 매점 매석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때는 좀 반대되는 예측으로 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혼마분의 이사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거 흐름을 차트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쵸 일본 쌀 시장의 그쵸 변화들을 바탕으로 항상 이제 그쵸 과거는 되풀이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그게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쵸 예, 캔들 차트는 지금도 유효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구레카 긴조는 그쵸 예. 이제 45년 이전에는 이제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60년대 70년대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좀 늦게 데뷔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나서 돈을 벌었는데 철저하게 그쵸 업황 공부를 해서 역시 그쵸 예, 뜰 수 있는 업종 그쵸 뭐가 필요하다는 업종을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리 들어가서 그쵸 예, 남들보다 좀 싸게 사다가 그리고 좀 비싸게 팔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한 번 할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사가지고 찔끔찔끔 버는 게 아니고요.
과감하게 된다고 싶을 때는 확신을 해가지고 뭐 그쵸 한 번의 매매로 뭐 몇천억을 벌 수도 있었던 번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언들 보면요. 이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렇다고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18세기 일본의 쌀 시장에서 한국 주시장의 미래를 잃다. 참 유의 공통점을 제가 이제 한번 지금도 궁금한 게 한번 제가 몇 년 동안 그 후배를 못 만났는데 한번 후배 만나면은 야 너는 요즘도 이제 혼마 문화이사를 존경하냐? 아마 근데 대답은 아마 존경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쌀 시장이나 결국에 뭐냐면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선물은 주식을 선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쉽게 말하면 비슷한 논리예요. 돈을 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주고 싶고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주식에도 똑같은 거죠. 주식을 파는 사람은 그쵸? 예,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사고 싶으면 조금 더 싸게 사고 그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특별히 어떤 보면 주식 시장의 공통점이 더 크지 어떤 해당 주식 시장의 차별성이 보다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통점이. 혼마 문해이사에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참선입니다. 참선이 굉장히 큰 도움을 그리고 훈수를 많이 줬대요. 그렇죠.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이제 바둑을 두기 전에 바둑을 옆에서 두면서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바둑을 잘할 수 있게 되고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법서를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읽었던 가장 극찬하는 건 손자병법이고요. 예, 손자병법을 저도 이번에 고전 관련된 책을 쓰면서 꼭 읽어야 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은 책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모르지 사람이 없지만 사실 처음부터 읽는 사람은 들어죠. 이 사람은 세 가지 투자의 원칙인데 깃발과 바람과 사람 요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에도 잠시 나오는데 이미 18세기 초반부에 이제 투자를 할 때부터 상세하게 매매 일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유로 샀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고 어디마다 사람들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매매 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로부터 자기의 실패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예. 이 7가지가 다섯 가지가 이제 혼마문의 이사의 어떤 이제 특징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혼마문의 이사의 명언인데 큰 거 한 방보다 확실한 여러 방을 찍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고래가 하기 전은 큰 거 한 방 쪽에 좀 더 강한 방점이 찍히는 사람이고요. 혼마문의 이사는 아무래도 쌀은 그쵸 이제 주식이나 뭐 이제 제철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보다 그쵸 예, 어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확실한 여러 방으로 챙겨라라는 것이 예, 더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너무 멋진 말이 죠 사람이 다니는 큰 길보다 꽃이 가득 찬 산길이 있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센노리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센노리큐 하면 차류도 유명하고 일본의 선승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당시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저거였죠. 예, 충신이었는데 어, 이 사람이 한국 여자 이제 조선에서 온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평생 사랑했어요. 결혼한 남자인데도 그래서 나중에 그 조선과의 인연 때문에 그 조선에 우리가 또 사실 빚진 것도 있고 일본이 그중에 이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쵸 사약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센노리큐가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니는 큰 길을 보지 말고요. 그 바로 뒤에 꽃이 가득 찬 산길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역발상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보면 그저 다 아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의외로도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그래서 이 혼마문의 이사 이 말은 그렇죠. 예, 좋아하는 샌노리케 이 말은 진짜 주식 투자자들에게 명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재미의 책이 이런 게 있어.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이에스 세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견세가 안 오면 오다 노부나 같은 스타일은 뭡니까? 그 사람은 이제 행동파잖아요. 죽이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뭡니까? 울게 만들겠죠. 어떻게든 책략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의 달인이죠. 네, 끝까지 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그쵸? 혼노지에 대한 안으로 그쵸? 예. 마치게 된가요? 그쵸? 부하에게 그쵸? 살인당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쵸? 예. 조선 정벌 했다가 실패하고 독사를 당했다는 설도 있고요. 예. 하여튼간 죽었습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쵸? 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명나라 장군대 연합으로 결국 이제 정벌을 포기해 꿈을 버리게 된 거죠. 히틀러와 비슷한 운명을 한 거죠. 그리고 독과이에서는 그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임진왜란 때 도쿠가이에스가 제일 많은 군대, 전체 일본군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육군에 파견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쿠가이에스는 그때 에도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들을 세키하가라 전투에서 꺾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쵸 그리고 300년 동안 그쵸 결국 일본의 그쵸 를 지배하는 그쵸 왕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최고의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볼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혼마 문해이사가 보기에는 도쿠가 이에스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인내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힘들 거고요. 사람이 그쵸 이제 막 주식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떨어서 더 손해보기 전에 팔려고 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쵸 너도 나도 야 이제 더 오르겠지 생각하고 막 주식에 뛰어들어 달려드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은 인내잖아요. 일단 사놓고 기다리는 전법. 그래서 도쿠가이에스가 최고의 주식 투자다라는 게 이제 혼마 문해이사의 일단 이제 얘기입니다. 저도 세 사람 중에서 그쵸 결국에 돈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오다노부나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깨지기도 했을 것 같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쵸 실행에 많이 옮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쿠아이에스가 한 방으로 그쵸 기다렸다가 그쵸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원샷 원킬을 매수법을 정하는 이제 그 성현우 의사 그 개미 5년 세후 55억의 저자와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레카 긴주를 그러니까 고래과 긴조의 거북이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예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 이게 워렌 버핏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워렌 버핏보다 먼저 이 사람이 더 주장한 거죠.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량한 것은 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삼성전자나 그쵸 LG, 엘솔이나 이런 네이버, 카카오를 보지 말고 수면에 있는 우량한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게 어렵죠. 주식이 그쵸 이미 비싼 주식은 더 비싸지기 힘들어요. 싼 주식 중에서 그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면에 있는 우량한 것이 고래가 긴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항상 이 사람 세 가지를 봅니다. 수익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성장성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쵸 업황을 볼 수 있는 지금도 메타버스나 NFT가 과연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있다는 쪽에 속하는데 그리고 수급입니다. 이게 심리죠. 결국 수요와 공급 이 세 가지를 잘 봐서 주식시장에 성공했던 고래가 긴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을 되게 좀 다시 한번 일어서자. 7.8기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정말 일어서기 힘들고, 그쵸. 나이가 늘어들면서 50대 중반에 만약에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잃는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한강다리 말고 갈 길가 어디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쵸.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본 것도, 그쵸. 60대 후반에 번 거니까. 끝까지, 그쵸. 이 사람은, 그쵸. 포기하지 않고, 그쵸. 버틸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 용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고래가 긴조나 혼마 문해의 세평전은 일본의 저자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번 읽어볼 만한 인생에 대한 어떤 지침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주식시장에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력, 즉 기가 센 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못해 아무것도. 그리고 지력이 필요하죠. 역시 머리를 쓰는 거니까. 이걸 최고도로 신중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쵸?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결국 주식은 비교적 대인관계를 덜하고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알수록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고래가 긴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이제 고래가 긴조가 혼마 문해이사랑 비슷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역발상의 대가라는 거. 글쎄 남들이랑 반대로 해석하는 거. 남들이 벌써 라고 할 때는 아직이다 라고 해야 되고 아직이라고 할 때는 벌써다라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그치 고래가 긴조약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들과 반대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지 남들 따라가면은요 이걸 결국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 뇌동매매에서 돈 번 사람 없어요. 그쵸? 세력의 설거지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최고점 매매는 불가능하다. 그쵸? 이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복팔분으로 만족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복팔분은 뭐니까 배를 항상 80%만 비운다는 뜻으로 저도 이 단어를 이제 미즈노 남보쿠라는 일본의 관상학자의 책, 그 운명과 절제의 관상술이라는 책에서 그쵸?
읽은 건데 일본 사람들은 소식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배울 건 우리는 좀 과식을 하는 편인데 항상 배를 80% 만족, 즉 자기 욕심의 80%만 만족하면서 판매 시점을,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고레카 긴조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면 해를 입는다. 그죠? 예. 이제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만 없어요. 예, 지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질 때 자기 자신을 마음에 다스리는 것을 꼭 배워야지 주식 투자라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3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말도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토끼는 목적지에 가기 전에 완전히 몰락해버린다. 거북이는 확실하게 꼴이 난다. 그쵸? 그래서 거북이가 되란 얘기죠. 예. 미리 장기전으로 생각해야지 주식을, 그쵸? 예, 6개월 안에 뭐 결판된다, 1년 안에 결판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복리의 힘을 믿고 그 대신 자기는 건강해야 되겠죠. 오래 살면서. 확실하게 꼬리는, 그쵸? 거북이가 먼저 하니까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게 고레카 긴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좋아했던 책인데요. 구레카 긴조와 혼마문의 이사 평전을, 네, 비교 서평을 마쳐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